36의 김나연 씨는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다. 상냥한 아내이자 자상한 엄마였던 그녀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왜?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간 날 남편이 나가자마자 나연 씨가 불처럼 화를 내기 시작한다. 혜린이가 언제나처럼 엄마를 달래보려고 하지만 나연 씨의 화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다. 아니라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외할머니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웃음을 달고 다니는 혜린이마저 풀이 죽었다. 나연아, 엄마도 같이 울어? 엄마도 울어버릴까봐 진짜. 기억과 망각이 뒤섞인 나연 씨의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온몸으로 답답함을, 초조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딸의 모습을 친정어머니는 안타까움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치유는 늘 혜린이가 한다. 엄마 사랑해요. 나연 씨의 상처와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스리는 건 6살 엄마 혜린이다. 나연 씨. 나연 씨의 기분에 따라 하루에도 수없이 집안 풍경이 바뀌는데 한바탕 폭풍이 인 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시기다. 엄마 울지 말아요. 이제 엄마 울지 말아요. 혜린이가 계속 나연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오케이. 귀엽죠? 맞죠? 혜린이가 없었다면 이런 극적 반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친정어머니는 딸에게 팩을 해주려고 준비해두었다. 얼굴 혜린이를 했잖아. 혜린아.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지만 꽃처럼 아름다운 딸의 젊음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주고 싶다. 영구 엄마 이마처럼 쭈글쭈글. 혜린이는 엄마의 병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엄마가 쓰러졌던 날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대달 때 언니가 대달이니까 내가 대달이었으니까 5달. 난 3살이고 언니 5살 때 시골에 놀러 갔는데요. 엄마가 우리 잘 때 밥 먹고 있었는데요, 혼자. 근데요, 엄마가 미역국을 마시다가 떨어졌대요. 네, 그게 다예요. 혜린이의 나이 고작 6살. 그 나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아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속이 엉글대로 연근 아이가 안쓰럽고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딸이 애처로워 친정어머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부르면 알아? 알아? 엄마가 울는 거 싫어? 싫어. 울지 마? 외할머니와 엄마가 서럽게 울자 혜린이가 나선다. 식구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건 혜린이의 몫이다. 울잖아요. 그냥 아니야. 물이 나오는 거야, 눈물. 33세 치매에 걸린 딸과 그런 딸을 3살 때부터 돌봐온 손녀. 이 기막힌 상황을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 혜린이 참 착하다. 응? 그치? 누구한테 빌어야 되려나?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나? 부처님한테 빌어야 되나? 하나님. 하나님한테 빌어야 돼? 응. 혜린이가 말 필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좀 빨리 말 캐주세요. 네. 응?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혜린이가 고사리 손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나왔고 성실한 남자와 단란하게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딸의 행복은 치매라는 무서운 병에 무너져 버렸다.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나연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우리 나연이 아직도 죽는데 이렇게 잘못도 어떡하냐? 이렇게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데 엄마가 못 돌봐주고. 혜린이의 소망은 건강했던 엄마에 대한 추억과 맞닿아 있다. 엄마 보인다. 아빠가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에는 눈부시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가득하다. 엄마는 떼보이다 울보였던 혜린이를 지켜주었던 울타리였다. 수도 없이 보고 또 봐서 모든 장면을 외워버린 테이프에는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런데 못 붙였나요? 혜린이가 또다시 엄마를 웃기기 시작했다. 즐겨보는 만화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대사를 엄마에게 선보이는 귀염둥이 혜린이 덕분에 나연 씨도 창석 씨도 배꼽을 잡는다. 도로거리니 방해돼. 혜린아, 네? 그만해. 엄마 쓰러지려고 그런다. 엄마 웃겨서 쓰러지려고 그러잖아, 임마. 어이. 아, 너무해. 엄마가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혜린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마의 웃음보를 터뜨린다. 그날 밤 혜린이의 재롱은 집에서도 멈추지를 않는다. 빨래바구니에 앉아 엄마와 노는 중이다. 가끔씩 혼란을 떨쳐내고 나연 씨의 정신이 말짱한 순간이 있다. 맞춰보세요. 딩동. 엄마 아니 알지? 예, 엄마 알아요. 앉아. 있지? 예. 응? 예. 앉지? 네, 앉아. 알아요. 엄마 사랑해요. 에레. 응. 그치? 네. 응. 그치? 네. 알지? 네. 알지? 네. 그치? 그치? 네. 가자. 네. 응. 가자. 네. 그치? 사랑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나연 어디 가자고? 어디 가자? 응? 혜린 데리고 어디 가고 싶어? 어쩌면 나연 씨는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모른다. 엄마 이렇게 좋아, 혜린. 왜 좋아?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네. 왜 좋아해, 엄마를? 엄마를 제일 좋으니까. 좋아하지. 좋으니까 좋아? 네, 좋으니까 좋아요. 엄마가 좋은 거지? 그치? 엄마가 제일 좋아요. 맞아. 엄마 없었으면 혜린이도 없지. 오직 엄마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6살 딸. 그런 거지? 지켜보는 창석 씨의 가슴도 뭉클해진다. 그치, 엄마 웃었지? 엄마 웃으니까 기분 좋지? 네, 좋아요. 아, 그래. 아내가 이만큼이나마 정신을 놓지 않는 것도 혜린이의 끝없는 사랑 덕분인지도 모른다. 아내가 자야 할 시간을 훌쩍 넘겼다. 이불을 깐 후 창석 씨가 아내를 부른다. 나연아, 코자. 하지만 아내는 좀처럼 잠을 잘 태세가 아니다. 하예요. 혜린 코자 언제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앉아. 또 고자. 자야지. 고자. 자야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또 약을 먹을 때도 혜린이의 도움이 없으면 창석 씨는 곱절이상 힘이 든다. 엄마 자요. 엄마 이렇게 그렇지. 거에 눕는 다리 편하게 쫙 하고. 언젠가부터 나연 씨는 창석 씨 옆에서 자려고 하지 않는다. 혜린아 엄마 딱 안아줘. 혜린이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는 엄마를 순한 양으로 만드는 힘을 지녔다. 이렇게 길고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한다. 다음 날 아침 나연 씨의 시어머니 정순자 씨가 경기도 병점에서 올라오셨다. 주말에는 시아버지를 챙기고 주중에는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오는 시어머니.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은 인사말을 건넨다. 나 알겠어? 예, 그렇지 뭐. 아우. 어머니가 오고 나서야 창석 씨가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연로하신 어머니의 힘을 빌릴 일이 없었다. 출근했다가 오후에 올게요. 빠이. 빠이도 빠이. 하루 24시간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는 없다. 창석 씨 어깨에 가장이라는 묵직한 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알아?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 동안 나연 씨가 그 뒤를 지키고 있다. 이게 뭐지? 다현아? 응. 이게 뭐지? 이게? 예. 이게. 이거요? 응, 이게 뭐지? 이거요? 응. 머릿속에서 단어가 맴돌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이건 배추야. 배추요? 우리가 먹는 거. 응, 먹는 거. 어. 예. 그 기억도 안 나. 응? 어찌할거나. 이거 뭐지? 시어머니의 뒤를 떠나지 않으려는 나연 씨. 뒤죽박죽 섞여버린 기억의 창고에서 간신히 한마디를 꺼내 올린다. 근데 어머니가 알던 사람은 어머니라는 걸 나는 알았다고. 어머니란 것은 알아? 예, 그렇죠. 아이고 그러구나. 어머니는 안 잊어버렸구나. 그래, 안 잊어버려야지. 아버지 여동생도 고모. 온순한 성격에 아이들에게 끔찍했던 며느리. 며느리가 눈에 밟혀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며느리를 수발해왔다. 어머니 동화책을 끼고 사는 혜린이 영특하고 호기심이 많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낼 여력이 지금은 없다. 언니들 이건 무슨 글자예요? 이거 한글도 숫자도 친할머니가 직접 가르쳤다. 돋보기 난 보이는데 며느리의 입원비에 약값, 간병인 비용을 합치면 아들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터 밤 자기 집에서 전세로 그리고 월세로 살림이 무섭게 줄고 있으니 손녀를 집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 하고 있는 힘들게 두면서 얘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유치원 그냥 우리 보내지 말자. 보내지 말고 내가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쩌겠냐. 내가 한 걸 내 성의껏 가르치고 또 숫자 1, 2, 3, 4, 10까지 알고 그러면 되겠지. 조금 뭐 하면 ABC 뭐 대문자는 좀 알게 해주고 나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올해는 그냥 보내지 말자 그랬어요.
행복감을 벼랑 끝에 내몰린 팍팍한 현실. 아무것도 모르는 혜린이는 책에 빠져 있을 뿐이다. 미안함 때문일까 아니면 고마움의 표시일까 나연 씨가 시어머니의 등을 안마해주고 있다. 수고했어. 예. 왜요? 아이고. 이리 누워. 예. 이렇게. 좋지? 좋아? 편해? 편해요. 아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자식들을 둔 어미가 어쩌다가 넋을 놓아버렸는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애처롭기만 하다. 게다가 고집 한 번 내세운 일 없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심성이 아니었던가. 조금만 그치? 상진 부를 줄을 안가. 남한테 해꾸지리는 나쁜 소리를 하고 어쩌든 해. 웹을 어차피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관련 벤처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는 창석 씨는 일의 특성상 출장도 잦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다. 직원들은 대부분 창석 씨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일종의 금기다. 생방송은 264, VOD는 WMT. 창석 씨 또한 일터에서는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를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킬 때 알게 모르게 배려해주는 일이 많은 고마운 회사다. 혜린이 스케치북에 얼굴을 묻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의 단골 메뉴는 엄마의 얼굴이다. 뭐 그리는 거예요? 먹으려고. 엄마 얼굴 지가. 지가 엄마 얼굴 그린다 그래. 예, 그래. 예. 만 2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던 혜리는 엄마가 아프고부터 부쩍 마음의 키가 자랐다. 어이구 우리. 36의 엄마는 철부지 아이로 변했고 6살 딸은 엄마를 어르고 달래는 꼬마 엄마가 됐다. 엄마 이거 엄마 얼굴 엄마예요. 우리 엄마. 이거 우리 엄마 엄마. 얼굴이에요. 이거 엄마 얼굴이에요. 이건 엄마 눈, 엄마 코, 엄마 입, 엄마 머리, 엄마 귀, 엄마 얼굴. 이게 엄마 입이에요. 입이야? 네, 이게 엄마 입. 예. 엄마 웃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그 마음을 담아 활짝 웃는 엄마를 스케치북에 새겨놓았다.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오랜만에 창석 씨가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 처음 아내가 아팠을 때만 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창석 씨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펄펄 뛰는 아내 때문에 근무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집으로 직행해야 했다. 왜냐면 다 짧은 데만 가잖아요. 은행, 뭐 세무. 아내의 그런 증세는 사라졌지만 그래서 편해졌는지 허망해졌는지 창석 씨는 가늠할 수 없다. 아내의 기억 속에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제 창석 씨가 걸지 않으면 아내로부터의 전화는 없다. 나연아, 야 오늘 소리가 전에부터 들리네. 잘 있었어? 바빠? 이야, 나이 바쁘다는 얘기도 하네. 나연아. 술이라는 건 참으로 이상한 힘을 지녀서 마음속에 꾹꾹 묻어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온다.
잘 오천석이랑 잘 재밌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안쓰럽고 어떨 때는 연합 때문에 술 더 먹어요. 괜히 미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더 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요 술 먹고 써보면 계속 나이가 떠올라. 아이 우리 나이 참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저한테 잘했고 우리 혜정이 혜린이한테 너무 잘했거든. 너무 미안한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이거.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 미안해.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나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계속 걸려요. 미안하고 걸리고. 살아가면서 맞게 될 숱한 기쁨과 슬픔을 언제까지나 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던 생애 반려자. 그 여자를 지켜줄 수 없었던 자괴감이 창석 씨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다음 날 오후 창석 씨가 장모님으로부터 잠시 들렀다 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장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의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다. 며칠 후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야 하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2층에 옥상에 우리 가서 얘기 좀 조금만 할까? 실은 무슨 이야기일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창석 씨가 애써 피하고자 했던 자리였다. 노원에 있는 거. 나연이가 가정생활도 못할 것이고 마누라 노릇도 못하고 애 마누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붙들고 있어봐야. 창석 씨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지금 어떡해. 딸내 이름 너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틀 정확히 이으셔야 돼요, 나연 씨. 자, 다시 한 번만. 힘들면 여기 이 바위에 앉아있으라니까요. 네. 당신의 인생에 봄이 오기를, 얼굴이 활짝 피기를, 당신이 웃어야 가족이 웃기에 삼성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A partner for life. 삼성생명. 이곳에 서면 그 사람도 날 떠올릴까? 당신이 가장 빛나는 이곳에서 클라이막스를 산다.